안녕하세요. 저는 한 조용한 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성 최미연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텔레비전 드라마나 막장 소설보다 더 기가 막힌 일들을 겪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 남들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그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그토록 평화롭던 제 인생에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이라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하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모진 풍파 끝에 찾아온 짜릿하고 통쾌한 사이다 결말을 저 혼자만 간직하기엔 아까워 여러분과 나누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올해로 결혼 15년 차에 접어든 부부입니다. 강산이 변하고도 남을 시간 동안 저희 부부는 늘 신혼처럼 잘 지냈어요. 때로는 싸울 때도 있지만 금방 풀었고 서로가 서로의 안식처가 되어주며 살았죠. 주변에서는 저희 부부더러 천생연분이다, 금슬좋기로는 동네 1등이다라며 부러운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도 저희 남편에게 늘 고마운 마음이 커요. 저는 조금은 어렵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와 둘이서 좀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도 있고 방어기제가 심해져 예민하고 날석에 행동할 때도 많았죠. 그런데 안정적이고 다정한 남편과 함께 살면서 제 뾰족하던 마음도 어느새 많이 둥그레진 것을 느껴요. 하지만 이토록 평탄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남편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저의 든든한 버팀목, 시아버지 역할이 아주 컸어요. 저에게는 꼭 시아버지가 예전에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만큼이나 살갑고 든든하고 좋았거든요. 어머님은 남편이 20살쯤에 병환으로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아버님은 혼자 지내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예전에 돌아가신 탓에 어머님은 사진으로밖에 못 뵀지만 참 다정다감하고 인자하신 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할 때 주변에선 홀 시아버지가 있다고 하면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홀 시어머니보다 더 불편한 게 홀 시아버지라면서 고생길이 훤하다고 걱정하는 말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처음부터 아버님은 시댁 어른이라기보다 친정 아버지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분이셨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며 살아온 저에게 아버님은 그 빈자리를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며느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막내딸을 되찾은 것처럼 저를 아껴주시고 배려해 주셨으니까요. 아버님은 공구 기계 및 건설 장비를 취급하는 대형 철물점을 운영하시고 남편도 아버님 밑에서 일을 합니다. 하시는 일도 그렇고 좀 남자답고 거치신 성격이 아닐까 싶기도 했는데 제 예상과는 아예 다르셨어요. 엄청 다정다감하시고 부드럽고 따뜻하신 분이었거든요. 특히 저한테 다정하게 대하시면서도 예의와 매너는 꼭 지키셨습니다. 가족이 되고 나면 서로 함부로 대해지고 말도 스스럼 없이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지만 아버님은 그런 것도 늘 조심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저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제가 남편과 사소한 말다툼이라도 하는 날이면 아버님은 앞뒤 사정도 묻지 않고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시곤 했습니다. 이 녀석아, 귀한 남의 집 딸 데려다가 눈물 나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자고로 아내 말 들어서 나쁠 게 없다. 그리고 미연이가 좀 현명하냐? 미연이 말이 다 맞는 거니까 싸울 것도 없이 너는 무조건 빌고 무조건 미연이 하라는 대로 해. 알았냐? 그렇게 호통을 치시며 남편 등짝을 내려 쳐주셨죠. 그뿐인가요? 임신 기간에 제가 원래 안 먹던 음식이 땡기는 것 같다며 원래 튀긴 음식을 안 좋아하는데 시장 통닭 같은 거 먹고 싶다고 지나가는 말로 말했는데 그날 저녁 시장에서 통닭을 사서 저희 집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갓 튀긴 거니 얼른 먹으라고요. 그 통닭을 보는데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친정아빠가 있었다면 이런 느낌일까 싶어서요. 아이를 낳고 나선 저 힘들다고 저희 아이도 제일 많이 봐주셨어요.
남편보다 더요. 저한테는 용돈도 틈틈이 주시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라고 아버님이 다 도와주시겠다는 얘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저는 시집살이는커녕 귀한 막내딸 대접을 받으며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저를 많이 챙겨주시는 만큼 저 또한 아버님을 친정아버지 이상으로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뵙기도 했어요. 쉬는 날이면 남편과 함께 본가를 찾아가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거실에 둘러앉아 과일을 깎으며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노라면 참 행복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우리 미연이 왔냐 하며 아들보다도 손주보다도 먼저 반겨주시는데 그런 아버님의 환한 미소를 보며 사랑받는 느낌이 어떤 건지 많이 느끼게 되었죠. 그렇게 행복하고 소소한 나날들이 계속될 줄만 알았습니다. 아버님의 그 폭탄 선언이 있기 전까진 말이죠. 어느 주말 점심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깎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하시며 헛기침을 계속 하시더군요. 뭔가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뭐 드려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내가 할 말이 좀 있어서 말이다. 너랑 우찬이랑 좀 와볼래? 아버님은 저와 남편을 식탁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뭔데 그러세요? 아버님은 결심을 한 듯 입을 여셨죠. 미연아, 우찬아,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라. 나 사실은 같이 살 사람이 생겼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연세에 아버님께 찾아온 황혼 로맨스라니 너무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상당히 놀랐죠. 남편 20살 때쯤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그 후로 아버님은 주변에서 재혼을 하라는 권유를 다 물리치셨대요. 굳이 재혼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은 재혼 생각이 아예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버님께 애인이나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도 상상 못했어요. 아버님은 자식들에게 같이 살고 싶은 여자가 있다는 말을 하신 게 부끄러우신 듯 얼굴을 붉히시더라고요. 처음엔 좀 당황하긴 했지만 또 생각해보니 아버님이 그동안 홀로 지내시며 많이 적적하셨구나 싶었습니다. 가족들이 자주 온다고 해도 혼자 오랫동안 사셨기에 외로움과 적적함이 있으셨구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잘 됐어요. 아버님 곁에서 말벗 해드리고 챙겨드릴 분이 생긴다면 저희야 두 팔 벌려 환영이죠. 아버님은 제 말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날 집으로 가는 길에 보니 남편 표정은 썩 좋지 않더라고요. 왜 그래? 놀라서 그래? 좀 놀라긴 했어. 갑자기 같이 살 사람이 생겼다니. 그냥 애인도 아니고. 나도 예상치 못해서 좀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응원해드려야지. 아버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면 같이 살고 싶어 하시겠어. 뭐 아빠 인생이니까 아빠가 알아서 하는 거긴 하지만 좀 갑작스럽긴 하네. 그나저나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하다. 아버님과 만나시는 분이 어떤 분일까 혼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도 다정다감하고 인자하신 분이었다고 하고 또 아버님도 그러한 성격이시니 분명 만나시는 분도 비슷한 결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새어머님 되실 분을 만나보니 제 예상과는 180도 다른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며칠 뒤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을 처음 소개받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약속 장소인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분이 오기 전까지 제 마음은 설레임과 긴장감으로 울렁였어요. 어떤 분일까? 우리 아버님처럼 인품이 훌륭하고 따뜻한 분이시겠지. 앞으로 잘 지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룸 문이 열리고 그분이 들어서는 순간 저도 모르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귀를 찌르는 하일 소리와 함께 등장한 그분은 첫인상부터 강렬했습니다.
60 중반이라고 들었는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너무 짙고 화려한 화장에 굵고 화려한 금반지, 게다가 선글라스까지 쓰고 계셨어요.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명품 티셔츠를 입고 체인이 번쩍거리는 화려한 가방에 쫙 달라붙는 바지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솔직히 첫인상부터 사치스러움과 표독스러움이 먼저 느껴지는 인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진한 향수 냄새가 좁은 루만을 가득 채우자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였죠. 제가 생각했던 첫인상이 아니었기에 더 당황했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차 많이 막혔을 텐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아주 노골적으로 훑어보시더군요. 그 시선에 저도 너무 당황했죠. 오빠네 며느리라길래 내가 너무 기대를 했나 봐. 사장님 며느리 치고는 좀 많이 없어 보이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초면에 그것도 아버님 앞에서 며느리에게 할 소리인가 싶어 멍하더라고요. 우리 미연이가 워낙 수수해서 그래. 수수? 글쎄, 내 보기엔 수수보단 궁상 쪽이 아닐까 싶은데. 장난이야, 장난. 직설적이다 못해 무례하기 짝이 없는 언사였습니다. 저도 너무 어처구니없고 옆에 있던 남편도 황당해했죠. 당연히 아버님도 당황하셨는지 얼굴이 빨개져서는 아이, 첫 만남부터 무슨 그런 말을 해. 그러셨어요. 그러자 새 시모는 막 애교스러운 몸짓으로 웃으면서 장난이라니까. 새 시어머니 될 사람이라서 너무 긴장할까봐 분위기 풀어주려고. 오빠도 알잖아. 나는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장난부터 치는 거. 하여튼 짓궂기는. 하지만 아버님도 그런 새 시모가 싫지는 않은지 귀엽다는 듯 웃으시는 거예요. 그 짧은 만남 속에서도 안 좋은 예감이 제대로 들더라고요. 단순히 성격이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가족의 평화를 깨트릴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서늘한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님은 그분에게 완전 푹 빠지신 듯 했습니다. 콧소리를 내며 어찌나 애교스러운지 그 연세가 믿기지 않을 정도의 교태더라고요. 저는 아버님이 워낙 점잖으신 분이다 보니 저런 스타일은 딱 질색일 거라 생각했는데 완전히 제 오산이었죠. 어쨌든 그분 옆에서 아버님은 싱글벙글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도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아빠하고 만나시는 분 말이야. 영 느낌이 별로던데. 말도 함부로 하시고. 자긴 어때? 글쎄, 근데 아버님은 너무 행복해 보이시더라. 나는 우리 아빠 취향이 저런 줄 처음 알았어. 돌아가신 우리 엄마하고는 완전 딴판인데 괜찮을까 몰라. 솔직히 저하고도 썩 잘 맞을 것 같지는 않았지만 아버님이 그토록 좋아하시니 제가 며느리로서 더 잘하고 맞추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을 강렬하게 느끼면서도 설마 했던 거죠. 그러나 제 우려는 곧 끔찍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푹 빠진 아버님은 결국 그분과 합가를 하셨고 그분은 아버님의 집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어요. 따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고 동거를 시작하신 거였는데 아버님은 저희더러 앞으로 새어머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친정엄마가 갓 담근 김치와 반찬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시댁에 갔습니다. 친정엄마가 저희 아버님 드시라고 밤새 고운 사골이며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었죠. 아버님이 혼자 계시다 보니 친정엄마가 사돈으로서 한 번씩 음식을 챙겨서 보내주세요. 아버님도 너무 고마워하시며 그간 잘 드셨고요. 엄마의 정성이 담긴 그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시댁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은 안 계시고 어머님만 계시더군요. 어쩐 일이니?
엄마가 반찬을 좀 주셔서 가지고 왔어요. 아버님이 잘 드시거든요. 그렇게 저는 주방으로 가서 반찬들을 꺼내어 놓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새어머님이 코를 막으며 앙칼진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냄새가 다 뭐야? 네? 밑반찬하고 김치랑. 새어머님은 인상을 찌푸리며 반찬통 뚜껑을 획 열어보는 겁니다. 아유, 이게 무슨 냄새야? 이거 간 만든 반찬들 아닌 것 같은데?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요. 엄마가 어제 다 만드신 거예요.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러세요. 그냥 반찬 냄새죠. 너네 엄마 국밥집 한다고 했지? 아, 알겠네. 국밥집 반찬 만들 거 덜어서 보냈나 보지? 식당에서 쓸 반찬 만든 거 대강 덜어보내고 아버님한테 돈 얼마나 받았니, 그동안? 그러는 겁니다. 상상 초월 무례한 말에 저는 눈이 확 뒤집어졌죠.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머, 너 그 눈빛 뭐니? 무섭게? 새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엄마께서 아버님 혼자 계시면 식사 챙기기 어렵다고 틈틈이 반찬 만들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가게에서 쓰는 반찬도 아닐 뿐더러 설령 그렇다 한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집에서 하는 거든 가게에서 하는 거든 다 저희 엄마가 정성껏 만든 것들인데요. 그리고 저희 엄마 이렇게 반찬 만들어주시고 아버님한테 따로 돈 받으신 적 없습니다. 아버님이 가끔 감사하다고 선물 같은 걸 보낼 때가 있긴 하지만 돈 받고 만들어드린 거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저도 화가 나서 다다다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새어머님의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어머머, 저 눈깔 뭐야? 사람 한 대 치겠다? 뭐라고요? 새어머님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니 갑자기 제가 가져온 반찬통을 확 낚아채 싱크대 개수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반찬통 뚜껑을 열고는 그 귀한 음식을 확 쏟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에 기함하며 어머님을 뒤로 확 낚아챘죠. 미치셨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새어머님 역시 저를 확 떠밀더라고요. 너야말로 시어머니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돌았니? 이 집 안주인은 이제 나야. 내가 이까지 싸구려 냄새나는 반찬 안 먹겠다는데 네가 뭔데? 뭐라고요? 싸구려 냄새나는 반찬요? 그래. 어디 재료도 완전 싸구려 가지고 만들었는지. 아휴, 냄새. 남 비위상에서 이런 출처도 모르는 음식은 입에도 못 대. 이런 거 안 먹고 집에 두기도 싫어. 아버님 식사는 내가 어련히 알아서 챙기니까 넌 신경 끄고 다시는 이런 거 들고 오지 마라. 그러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살면서 이렇게 기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기도 하는구나 싶어서 저도 사리분간이 안 될 지경이었죠. 새어머님은 자기 할 말 다 하더니 방으로 쾅 들어갔고 저는 버려진 반찬들을 보니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저는 부들부들 손을 떨며 그 버려진 반찬을 찍었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도 미친 거 아니냐며 날뛰었고 아버님께도 바로 말을 한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더 기막힌 건 아버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늘 제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고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에는 단호하게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사랑에 눈이 멀어도 단단히 머셨는지 새어머님 편을 드는 겁니다. 미연아, 새어머니가 비위가 워낙 약하고 반찬도 먹는 것만 먹고 그렇더라고. 네가 이해를 좀 해주렴. 사돈어른께는 말씀드리지 말고 잘 먹었다고만 전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반찬은 굳이 안 가지고 와도 된다. 사돈도 고생이신데 마음만 잘 받겠다고 전해드리고. 아버님의 그 말씀에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아버님이 저렇게 말하실 수 있나요? 저희 엄마도 혼자 계신 아버님 생각해서 없는 시간 내서 반찬 만들어드렸고 아버님도 여태까진 너무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새 시어머니의 저런 행동을 나무라시기는커녕 저한테 앞으로 반찬 들고 올 필요 없다고 새 시어머니가 비위가 약해서 그렇다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에 대한 제 믿음과 애정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마저 들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섭섭함이 몰려왔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가 뭐길래 15년간 아버님 곁을 지켜온 며느리한테 저렇게 말하시나 눈물이 날 지경이었죠. 그런데 그 여자의 악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카드로 온갖 데서 다 긁고 다니면서 사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검소하셨던 아버님의 통장은 말라가는데도 아랑곳 않고 사치를 부렸죠. 그뿐인가요? 저희 남편은 아버님 철물점에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자주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점을 악용해 저를 자기 하녀처럼 부려먹으려 하는 겁니다. 각종 심부름을 시켜댔는데 제가 실은 내색이라도 할라치면 우찬이도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건데 아버지 말씀 잘 들어야지. 당연히 미연이 너도 그렇고 아버님이 뭐라 그러니 새 시어머니 말씀 잘 듣고 잘 대접하라고 그러시지? 그러니까 아내가 하라는 대로 군소리 없이 해. 괜히 이런저런 소리 우찬이한테 가서 쪼르륵 이르지 말고. 그래봤자 아버지랑 아들 사이 갈라놓는 거밖에 더 되겠니? 너 그동안 시어머니도 없겠다. 순한 시아버지 밑에서 아주 날로 먹었지? 여태까지 편하게 살았으니 이제라도 할 도리 한다고 생각하렴. 그러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제가 효도를 해도 아버님께 해야지 왜 자기한테 해야 되나요? 정말 아나무인이었지만 그래도 꾹 참고 웬만한 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왜냐면 이미 아버님은 그 여자한테 빠질 대로 푹 빠져있는 상태였고 다른 사람 얘기는 아예 들리지도 않으신 상태였어요. 자식의 며느리 얘기도요. 제가 만약 새어머님의 행패를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은 아버님께 다 말할 건데 아버님은 새어머님과 헤어질 생각이 없으니 당연히 아들과 싸우게 되겠죠. 어쨌든 저희 남편도 아버님 밑에서 일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 아버님과 척지면 안 되기도 하고요. 분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새어머님의 심부름을 다 도맡아서 했고 그 말도 안 되는 막말도 참아야 했죠. 그런데 지켜볼수록 뭔가 수상하더라고요. 원래 가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가게는 툭하면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맨날 가게 출근한다고 아버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씀씀이가 얼마나 크고 해픈지 모릅니다. 도대체 저런 돈이 어디서 나나 싶을 정도로 펑펑 쓰고 다니더라고요. 무엇보다 자꾸 수상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아버님은 아닌 것 같은데 막 교태 부리고 제가 몇 번 발견했는데 시침이 떼고 모른 척했지만 뭔가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래 새어머님의 뒤를 밟기 시작했죠. 새어머님이 도착한 곳은 시내의 유명 백화점 명품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새어머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번들거리는 기름진 머리에 겉멋이 잔뜩 든 웬 중년 남자가 함께였죠. 새어머님은 그 남자에게 오빠 하며 그 특유의 콧소리를 내더니 팔짱을 끼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사람은 이것저것 쇼핑하고 결제하며 어느 부잣집 부부인 양 행세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아버님 두고 다른 남자랑 바람까지 딱 걸렸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장면을 몰래 찍었습니다. 아버님에게 다 폭로할 생각이었죠. 새어머님의 미행을 끝내고 친정엄마의 가게로 온 저는 냉수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엄마랑 가게 이모들이 무슨 일이냐고 하셨고 저는 좀 전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엄마 가게에서 일하시는 이모분들은 다 오래 일하신 분들이라 저에겐 친이모나 다름없거든요. 이모들이 더 분통 터져 하시더라고요. 아주 가지가지하네 그 여자. 시어머니라고 목 뻣뻣하게 굴면서 미연이 너 고생시키고 하녀처럼 굴어대더니 다른 남자가 있었어? 아 그거 아주 미친 여자네. 그러니 저도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거 너네 시아버지한테 보여드릴 거야? 그래야죠. 그런데 워낙 약삭빠른 사람이라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어디 나도 사진 한번 보자. 면상 어떤지 궁금해. 그렇게 이모에게도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모는 고개를 젓더라고요. 사진이 영 안 보인다. 얼굴이 거의 안 보이는데? 너무 멀리서 찍기도 했고 걸릴까봐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확대해서 찍으려고도 했는데 막 움직이니까 찍기가 영 힘들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사진을 보시더라고요. 그래, 숙향 이모 말처럼 이 사진은 못 쓰겠다. 너네 시어머니인지 뭔지 아예 분간이 안 가. 근데 미행이 쉽지가 않더라고. 그 말에 이모가 그러시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사람 하나 소개해 줄 테니까 사람을 붙여. 그게 더 나을 거야. 사람이요? 그래. 나 아는 친구가 남편 불륜 때문에 탐정업체 알아봤거든. 거기서 일주일 만에 증거를 아주 척척 갖고 오더래. 그런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그런 일만 하다 보니 들키지도 않고 아주 기똥차게 증거 사진만 갖고 온다더라. 어머, 정말요? 저도 그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바람 피는 건 확실한데 증거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저는 이모에게서 탐정업체 연락처를 받아냈고 바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되지 않아 증거들을 다 받아낼 수 있었죠. 그런데 함께 받아본 결과 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새 시어머니와 바람을 피우는 그 남자는 제비 사기꾼의 전과까지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시아버지 같은 사람을 두고 이런 남자랑 바람을? 진짜 미쳤구나 싶었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증거 서류들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이제 이 더러운 연극을 끝낼 때가 왔다 싶더라고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생신이 있던 날이었거든요. 가족들이 다 모였고 그 여자는 아버님 옆에 찰싹부터 교태를 부리고 있었죠. 여보, 생신 너무 축하해요. 선물은 나인 거 알지? 저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해대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저를 쳐다보며 그러는 겁니다. 예, 너는 시아버지 생신인데 설마 빈손이니?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을 치고 싶은 걸 참으며 말했죠. 그럴 리가요. 아버님 선물 있어요. 어디 있는데? 어디서 싸구려 그런 거 사온 건 아니지? 글쎄요. 이게 싸구려일지 아닐지는 어머님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가방 속에 있던 두툼한 누런 서류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열어보세요. 그 순간 새어머님, 아니 그 여자는 뭔가를 직감한 듯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봉투를 확 낚아채는 겁니다. 그리곤 저에게 따져 물었죠. 너 이거 뭐야? 제가 아버님께 드리는 선물인데 왜 어머님이 가로채세요? 이게 뭐냐니까! 새어머님은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지은 죄가 많으니 그렇겠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뭔지 말씀드려요? 제 입으로? 원하신다면 말씀드릴게요. 이미소님, 아니 본명 이경자님, 왕년에 술집 아가씨 출신에 나이 들어서는 도박판 마담 노릇하다가 한번 잡혀 들어가셨죠. 그 뒤로 이름 싹 바꾸고 전문 꽃뱀으로 활동 중이시고요. 저희 아버님 포함해서 만나는 남자가 무려 3명이나 되던데요. 참 부지런도 하시네요. 제 말에 아버님이 입을 떡 벌리셨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는데 저희 남편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서류봉투를 잽싸게 뺏었죠. 그리곤 아버님께 넘겼습니다. 새어머님이 다시 아버님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아버님은 어머님을 막아내며 봉투를 확 쏟았어요. 그 안에는 충격적인 진실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죠. 그 여자가 대낮에 백화점에서 사기꾼 박씨와 팔짱을 끼고 키득거리는 모습, 연하남의 차 안에서 진하게 스킨십을 하는 적나라한 장면들과 돈 많고 나이 많은 남자들 팔짱 끼고 다니는 모습까지. 아버님도 남편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버님은 다리에 힘이 풀리셨는지 자리에 다시 주저앉을 정도였죠. 이게 다 뭐야? 여보, 이게 뭔가 오해가 있어요. 나 이거 모르는 일이야. 그래. 이거 다 전현이 꾸민 짓이야. 요즘 기술 좋잖아요. 사진 가지고 합성 그런 것도 요즘 일도 아니래요. 당신 며느리가 당신 재산 얼마나 욕심내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나를 모함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지네가 재산 못 받을까봐 당신 아들이랑 짜고 치고 나 몰아내려고 꾸민 짓이라고. 그러세요? 제가 참 대단한 합성 기술이 있나 봐요.
그러면 이건요? 도박하우스 열었던 일로 감방 갔던 거 정가 조회 기록까지 다 있는데 이것도 제가 만드신 거라고 하실래요? 범죄 조회도 얼마든지 조회 가능하거든요. 제가 싸늘한 목소리로 쐐기를 박자 궁지에 몰린 그 여자는 무릎을 꿇더니 아버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과거에는 내가 좀 그랬는데, 과거일 뿐이야. 지금은 당신밖에 없어요. 내가 당신이랑 살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데, 이제야 진짜 사람답게 사는구나. 하루에도 12번씩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거 다 오해예요. 나는 정말 당신밖에 없다니까. 그 여자는 비굴하게 변명을 늘어놓으며 아버님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굳은 얼굴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 새어머니의 머리에 와인을 확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아이고! 곱게 세팅한 그 여자의 머리에는 시뻘건 와인이 줄줄 흘렀죠. 이런 추접스러운 짓을 하고도 끝까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내가 뭐에 씌워도 단단히 씌인 거지. 당장 꺼져. 내 눈앞에 한 번만 더 뛰면 그땐 경찰서 유치장에서 보게 될 줄 알아. 저는 아버님이 그렇게까지 노여워하시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늘 사람 좋게 웃으시고 뭐든지 좋은 게 좋은 거다 하시는 분인데 새어머님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엄청나셨던 것 같더라고요. 많이 믿고 좋아하셨으니 새 아내로 맞이할 생각까지 하셨을 텐데 그 실체를 알게 되자 참을 수 없으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 서슬퍼런 모습에 그 여자는 결국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그 초라한 뒷모습을 보는데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님은 털썩 주저앉으셨고 남편이 아버님을 부축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님은 기운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버님 충격이 너무 크신 것 같아서 저도 괜스레 죄송하더라고요. 제 딴에는 그 여자가 너무 얄밉고 미워서 이렇게 터뜨렸는데 아버님께 너무 큰 상처를 준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방문을 살짝 열어 아버님께 이렇게 알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버님이 저와 남편을 부르시더라고요. 아버님은 덤덤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었나 보다.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여자한테 끔뻑 넘어가고. 아니에요, 아버님. 그러실 수 있죠. 너네가 고생 많았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었어. 그 여자가 너네한테 별로 좋은 어른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믿어주고 싶었는데 내가 어리석었던 모양이다. 라며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과 저도 같이 눈물을 흘렸죠. 아니에요, 아버님. 사기꾼들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마음만 먹으면 사람 마음 훔치는 건 일도 아니래요. 아버님도 피해자일 뿐이에요. 미안하다, 미연아. 네가 그동안 고생이 너무 많았지.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 그날 아버님과 남편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허심탄회한 울음 속에서 그간의 상처도 씻기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폭풍 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2년이 흘렀습니다. 아버님은 그 충격으로 일선에서 물러나시면서 남편이 전적으로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그 후로 혼자서 여행이나 등산도 잘 다니시고 쉬는 날이면 저희랑 같이 맛집도 다니시고 운동도 하시면서 건강하게 제2의 인생을 즐기고 계세요. 그 위세 등등하던 꽃뱀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냐고요? 저희 아버님 등쳐먹으려던 그 여자는 그때 만나던 그 남자에게 그나마 있던 돈도 다 털린 모양이었습니다. 본인도 사기꾼인데 더한 사기꾼한테 제대로 털린 거죠. 어디서 또 등쳐먹고 산다는 말도 있고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는 말도 있고 추후의 자세한 사정에 대해선 잘 모르겠습니다.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우리 가족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아버님에게 한동안 섭섭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런 감정들은 이미 다 흘려보냈습니다. 가족이란 건 그 모든 걸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애정과 마음이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 저희 가족은 서로를 더욱 아끼며 꽃길만 걸으려고 합니다. 저도 저를 딸처럼 대해주신 아버님께 늘 잘하면서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고요. 제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